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늑대의 수학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두 번째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간만에 영상을 이제 찍는다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잘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목이 조금 별로여서 미룬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지금도 목이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병원 좀 다니면서 목 정리를 하고 보다 나은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헛기침이나 마른 기침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살살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혹여라도 부담스럽다면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의 대소관계 그리고 부등호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의 대소관계인데요. 수의 대소관계는 어려울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수직선과 지난 시간에 배운 절대값의 개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학답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수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수직선은 직선이죠. 직선. 좌우로 뻗어가는 직선입니다. 그런 직선의 가운데에 0이라고 숫자를 하나 찍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음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대소관계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음수보다 0이 더 큽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0보다 양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크겠죠. 음수보다 0이 더 크고 0보다 양수가 더 크니 당연히 음수보다 양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수직선상에서 대소관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든지 부호가 같든지 0이 껴있든지 어땠든지 간에 두 대상을 수직선상에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에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거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절대값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부호가 다르면 양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절대값 개념을 우리가 이제 써먹을 필요는 없고요. 부호가 같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그리고 1과 2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리고 1에 대한 절대값을 쳐도 1이고요. 2에 대한 절대값을 2니까 역시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에는 원래 크기와 절대값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수일 경우에는 원래 크기는 부호를 제했을 때 숫자가 작은 쪽이 큰 거죠.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절대값을 치게 되면 2가 되고 절대값을 치면 1이 돼서 절대값은 오히려 이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양수는 절대값이 큰 쪽이 큰데 음수는 절대값이 큰 쪽이 작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의 대소관계 비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절대값을 이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값의 개념을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근데 간단하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더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사용인데 보겠습니다. 지우는 게 늘 항상 시간이 좀 걸리고 약간 좀 모습이 구질구질해 보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등호인데요. 부등호는
등호에다가 부자,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붙인 건데 등호는 뭡니까? 같다는 뜻이죠. 뭐가 같습니까? 좌변과 우변의 내용이 같다. 같을 등자에 뭐 기호를 두는 호자가 되겠죠. 요게 이제 등호인데 부자가 붙게 되면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은 건 어느 쪽이 크다, 작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호,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두 대상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그런 기호인데 정리해보면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밑에 는이 짝대기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두 줄을 쓰지 않겠다는 어떤 수학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수학은 병적으로 집요할 정도로 가능하다면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수학의 그런 어떤 성향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부등호를 읽어볼 건데요. 수학은 기호를 기호로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 말로 읽어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죠.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A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A가 B보다 크다. A는 B 초과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건 그냥 A가 B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즉 A는 B보다 큰 거지 B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건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크지만 때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크거나 같은 거고 그걸 표현하는 한자 표현이 이상이다가 되겠고 이제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자 표현은 초과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대신에 조금 와닿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가 되버리네. 작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수학에서 두 대상의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별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별이 동그라미보다 크다, 별이 동그라미보다 작다, 별과 동그라미가 같다. 이렇게 두 대상의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위에 거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마른 기침이 나지 않네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죠.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미만이다. 또 역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이 경우는 이제 이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랑 맥락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건 A는 B보다 그냥 작은 거예요. A는 B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B보다 작은 거예요. 그걸 미만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A는 B보다 일반적으로는 작은데요.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거나 같다라는 대신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총 4가지 부등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방향성만 좀 잘 봐주면 됩니다. 물론 이 방향성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자주 보면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의 그 암기라는 개념인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수학에서의 암기라는 개념은 자주 보는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주 보는 겁니다. 근데 자주 보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 수학 공부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특별한 공부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 충실히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를 좀 많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의도치 않게 첫 번째 촬영한 부분이 날아가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고요.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차분한 어떤 상태로 영상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번에 말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